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모든 올바른 습관을 따르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여전히 약한 이유를 숙고한 적이 있습니까? 계단, 등반이 더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전보다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노화의 징후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피해를 입히는 근본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답이 놀랍습니다. 좀. 그것은 당신이 하지 않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매일 침묵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자신 있게 그렇게 하면서 과일이 건강하고 자연스럽고 그들에게 좋은 수년에 걸쳐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거의 논의되지 않는 비판적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노인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매주 소비하는 일부 과일은 점차 다리를 약화시키고 무릎 통증을 유발하며 관절 염증을 악화시키고 걷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건강하게 판매되는 과일은 실제로 이동성, 균형 및 다리 감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변화를 겪습니다. 순환이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한때 우리에게 도움이 된 음식은 이제 미묘하게 유해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일은 무해하고 맛이 달콤해 보일 수 있지만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관절 염증을 유발하며 다리를 약화시키는 탄수화물 및 기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과일의 손상은 교활하고 천천히 그리고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통이 예기치 않게 닿을 때까지 송아지의 날카로운 경련, 허벅지의 불편함, 짧은 산책 후 무릎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상의 사람이 피해를 입어야 할 7가지 가장 위험한 과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다리를 지속적인 피해, 통증 및 악화로부터 보호하려면 다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무해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이 과일 중 어느 것도 정말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단 진실을 배우면 과일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 당신이 당신의 힘을 소중히 하고 다리를 안정적이고 강하고 통증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한다면 당신의 몸은 조용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건강에 관심이 있는 경우 알림을 켜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종종 무언의 진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경우의 메시지가 공명하는 경우 주석에 1을 입력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입력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무게를 유지합니다. 목록의 첫 번째 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데 찬사를 받았지만 실제로 노인들에게 유익한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인애플에 대해 논의합니다. 파인애플은 브로메라인이라는 물질 덕분에 오랫동안 염증에 대한 자연 치료법으로 오랫동안 축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불안한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인애플이 염증을 완화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노인들에게 조용한 위협일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파인애플에는 강력한 삼과 천연 설탕이 들어있어 그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건강을 천천히 훼손합니다. 그 설탕은 특히 6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무고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관은 더 취약하고 섬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설탕 스파이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건강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파인애플은 천연 설탕의 강력한 파열을 혈류로 전달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혈당 수치가 신속하게 상승하여 다리, 발,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환이 악화됨에 따라 산소가 적을수록 사지에 도달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통증, 피로 및 붓기, 짧은 산책 후 당신은 다리에 무겁고 무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 있는 것은 무릎의 뻣뻣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앉은 후에도 발목이 갑자기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의 산도는 또 다른 불편함을 더합니다. 산은 관절을 염증시켜 기존 염증이나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발목,
엉덩이 및 무릎에 이미 타오르는 불에 연료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인애플을 먹은 후 다리가 무겁게 자라며 마치 힘이 천천히 미끄러지는 것처럼 절망감과 쇠퇴감을 남깁니다. 파인애플에서 발견되는 잘 알려진 효소 그로메라인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특히 혈액 희석제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효과를 증폭시키거나 덜을 증폭시키거나 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파인애플이 즉각적이거나 명백한 부정적인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경고하는 명확한 징후나 갑작스러운 고통은 없습니다. 대신 그 영향은 언젠가는 당신의 움직임이 더 제한되고 긴장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조용히 생겨납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많은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소비하는 과일이 실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달하는 다리의 진보적인 약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옵션이 있습니까? 다이어트에서 파인애플을 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 다리의 불편함이나 설명할 수 없는 붓기로 고통받는 경우 적당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손샘은 무의미하게 발달하지만 매우 현실적입니다. 항염증제 특성을 가진 파인애플이 노화 다리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 다음 과일은 어떻습니까?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칼륨이 풍부하며 종종 힘과 에너지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도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고려해 봅시다. 자연 설탕과 쉽게 소화할 수 있는 탄수화물은 식사 직후에 혈당 수치가 급증하여 몸의 인슐린에 저항하도록 유도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순환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높이고 다리의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걷거나 등산할 때 둔한 통증, 식사 후 무거움 또는 송아지의 뻣뻣함, 즉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의 징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표면 아래에는 더 많은 숨어 있습니다. 바나나, 무거운 것처럼 보이는 바나나는 은밀하게 체액 유지를 유발합니다. 특히 심장이 손상되면 위험합니다. 이 교활한 보조는 뻣뻣한 관절, 부은 발, 푹신한 발목으로 이어지고 모두 침묵 속에서 발생합니다. 당신은 바나나가 당신의 근육을 강화하고 그들의 온화한 단맛에 빠지는 신화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드러운 외관 아래에는 점진적인 힘의 고갈, 활력의 느린 배수가 있습니다. 불길한 진실, 그들의 영향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부담스럽고 볼 수 없는 그림자의 통증이 강화됩니다. 다리가 종종 아프거나 부풀어오거나 무겁게 느껴지면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소비하는 바나나는 그렇게 얌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작은 과일조차도 그런 어두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작고 유혹적인 포도는 건강에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숨어가면서 그들은 숨겨진 위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간에 직접 흡수되어 지방과 요산으로 변형됩니다. 간이 압도되면 발가락, 발목 및 무릎에서 진정한 손상이 시작됩니다. 요산이 쌓이고 불타고 아프고 붓기를 발산합니다. 큰 발가락에 찌르는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제 친구는 산의 복수입니다. 무거운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심하십시오. 어둠은 종종 친숙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간이 특정 물질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면 진정한 황폐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발가락, 발목 및 무릎에 숨어 있습니다. 요산은 조인트 안에 조용히 쌓여 불같은 불타는 에피소드, 끊임없는 아프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붓기를 발화시킵니다. 그 끈기 있고 삐걱거리는 통증은 가장 간단한 운동조차도 고통스러운 시련으로 바뀝니다. 밤에 죽은 시간 동안 큰 발가락에 뚫고 고통스러운 고통을 느낀 적이 있으니까 갑자기 송아지의 뻣뻣함, 이것들은 아마도 요산 수준을 높이는 소수의 포도처럼 무해한 것에 의해 유발된 경고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과다는 만성염증을 위한 연료 역할을 하며 부진, 압력 증감이 뻣뻣함을 끊임없이 잡는 곳에서 몸을 천천히 집어넣습니다. 작고 유혹적인 포도는 기만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소비되기 쉽습니다. 너무 작아서 무의식적으로 설탕 수치를 스파이크하여 어둠을 먹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 3컵을 삼켜서 공동 건강을 천천히 침식하는 피해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과일은 활력을 약화시키고 유연성을 지우고 다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통스러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달콤한 외관 아래에는 숨어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포도에 빠지고 강성과 붓기가 장착된 경우의 교활한 연결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포도만이 유일한 기만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매혹적인 과일, 활기차고 수분이 쏟아져 나옵니다. 물에 흠뻑 젖은 표면 아래에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박, 냉가, 상쾌한 여름 활력의 상징은 결백하고 심지어 유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내부에서는 물이 많은 모습으로 유혹하는 경우에도 설탕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수박은 매우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으며 다리를 손상시키고 힘을 배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조용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의 어둠은 밝고 육즙이 많은 외관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수박을 섭취하면 사탕을 먹는 것과 유사하게 혈당 수치를 빠르게 급증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다리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들에게 특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이 빨리 상승하면 신체가 인슐린을 방출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슐린을 조절하는 능력은 감소하여 특히 송아지, 발목 및 무릎과 같은 순환이 열악한 지역에서 염증을 초래합니다. 식사 후 당신은 즉시 다리 피로, 걷는 동안 둔한 통증, 지속적인 발목 붓기, 심지어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수박은 가볍고 상쾌하지만 숨겨진 함정처럼 작용하여 다리를 점차 약화시킵니다. 육즙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먹어 설탕 섭취, 스트레스 및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수분을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만적이지만 실제로는 혈당 스파이크, 순환이 방해되고 다리는 가격을 지불합니다. 수박은 노인들이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다리 불편함에 미묘하게 기여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많이 먹고 피로 증가를 알아차렸다면 그것을 다시 생각할 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과일인 오렌지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오렌지는 일반적으로 주스, 건강 보조제 및 아침 식사 음식에서 발견되며 건강한 양의 비타민과 면역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또한 산성 반응을 일으켜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렌지는 노인들, 특히 60세 이상의 선배들에게 고통스러운 진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오렌지는 감귤류 이점이 풍부하지만 이 영양소는 특히 신체가 이미 염증, 강성 또는 관절염과 싸우고 있는 경우 조용히 관절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릎의 아침 강성이 느리게 증가하고 엉덩이의 지속적인 통증, 오랫동안 앉아서 다리의 불편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붓기 또는 붓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의 일부로 이러한 증상을 기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매일의 습관은 당신이 피하고 싶은 고통에 조용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렌지의 구연산은 단순한 위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혈류로 들어가서 관절의 연약한 조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과일의 천연 설탕과 결합하면 혈당 스파이크로 이어지고 신체 전체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염증이 무릎, 발목 및 송아지로 퍼져나오면서 모든 단계가 더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젊은 개인의 경우 오렌지는 해를 입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화 관절과 순환이 느려진 노인의 경우 이러한 효과는 점차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발전하여 한때의 건강한 일상처럼 보였던 것에 대한 그림자를 던질 수 있습니다. 가장 불안한 진실은 오렌지가 오랫동안 활력과 건강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유익한 일을 하는 환상 아래에서 그들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들이 내부에서 당신의 복지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 과일은 녹색, 활기차고 설탕이 겉보기에 더 낮은 것으로 보이며 안전한 선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택있는 표면 아래는 불길한 무언가를 숨기고 야행성 경련, 뻣뻣한 무릎 및 엉덩이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녹색 사과로 바꾸겠습니다. 그들은 바삭바삭하고 순수하며 자연스럽고 많은 사람들, 특히 선배들이 덜 달콤하기 때문에 더 건강한 옵션이라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가 건전한 간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녹색 사과가 조용히 피로,
간섭 및 다리 통증을 낳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위협은 두 가지 숨겨진 저, 즉 말상과 은폐된 천연 설탕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날카롭고 신맛이 나는 사원인 말산을 고려하십시오. 젊은이들에게는 견딜 수 있지만 소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내장 암감은 더 취약해지고 말산은 조직을 포함하여 조직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엉덩이나 허벅지에 심한 통증을 보고하고 다른 노인들은 발에 불타는 느낌을 느끼거나 무릎을 꽉 쥐고 있습니다. 이 통증은 산이 조용히 축적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크게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 설탕이 있습니다. 비록 걸명백하지만 여전히 녹색 사과에 숨어가면서 신진대사가 느리다는 나이가 많은 몸에서 혈당 스윙을 유발합니다. 이 무고한 과일은 기만적인 호소를 뒷받침하는 위험을 가리킵니다. 피곤한 송아지, 야간다리 경련, 깨어날 때의 간성 또는 계단을 올라갈 때 약점과 같은 증상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녹색 사과가 종종 간식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생한 음식을 먹고 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건강하고 순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노후한 개인의 걷기, 뻣뻣한 관절 및 더 불안한 저녁에 미묘하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강렬하고 달콤하고 풍부한 과일은 어떻습니까? 사과처럼 단순한 것이 이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과일은 어떻습니까? 망고는 육즙이 많고 부드럽고 사탕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여름철에 그들을 즐깁니다. 그러나 진실은 망고가 관절 약점과 다리 불편함을 경험하는 노인들에게 가장 해로운 과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천연 설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소량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설탕 부하로 혈당 수치가 빠르고 크게 증가합니다. 3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은 활동적이면 이러한 상승을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대사 변화를 경험합니다. 설탕 스파이크는 인슐린이 급증한 후 급격한 감소를 초래합니다. 각주기마다 신체는 특히 발목, 엉덩이 및 무릎을 둘러싼 연조직에서 관절 내에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신경 문제가 있다면 발가락에서 불타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대사조정은 빠른 설탕 돌진이 인슐린 스파이크와 그에 따른 충돌로 이어지고 공동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신체는 조인트, 특히 발목, 엉덩이 및 무릎을 둘러싼 연조직에서 염증을 일으켜 반응합니다. 신경 문제가 있는 경우 발가락에 불타는 감각, 지속적인 따끔거림, 저녁에 발 주위에 부풀어 오르거나 다리에 삐걱거리는 무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망고는 가벼운 맛을 가지고 있고 신선하고 무거운 식사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먹고 싶어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속임수입니다. 가벼운 감각이 신체에 무해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망고의 설탕은 시스템의 반응을 자극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 통증, 느린 걷기 및 불안정한 다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망고를 자연적인 간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연이 항상 순환 문제와 노화 관절이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이해합니다. 과일은 종종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 칭찬을 받지만 7가지 유형의 과일은 60세 이상의 개인에게 단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일부 과일이 반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리를 강화하고 관절 통증을 줄이며 염증을 겪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적 대안과 노인들이 식이요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을 탐색합시다.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 확인한 결과 당신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논해할 때입니다.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는 것은 굶주림을 억제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몸의 치유를 촉진합니다. 먼저 딸기, 블랙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등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 작은 과일은 강력한 항염증성 식품입니다. 그들은 혈당 수치가 부드럽고 산화 방지제가 풍부하며 설탕 함량이 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다리에서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더 나은 이동성을 지원하고 감성과 싸우고 붓기를 줄입니다. 다음으로 체리, 적당히. 체리는 요산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통풍과 관절통의 기회를 최소화하지만 치료법은 아닙니다.
이 달콤한 딸기는 아픈 관절을 진정시키고 무릎이나 발가락에 불타는 느낌으로부터 구호를 제공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소비하면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않으며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스의 체리는 의미 있는 구호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방종은 진정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넘어가는 것은 과일이며 건강한 관절을 지원하기 위한 최고의 것 중 하나입니다. 유익한 지방의 풍부함은 내부 염증을 줄이고 지친 관절에 쿠션을 제공하지만 과도하게 소비하면 과도한 칼로리 섭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수치를 안정화시켜 혈당 스파이크 없이 일관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소화하기 쉬운 것을 원한다면 파파야를 고려하십시오. 이 부드러운 열대 과일에는 염증을 감소시키고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가 들어있어 노화 관절에 부드럽고 민감한 위에 친숙합니다. 또한 배를 잊지 마십시오. 섬유질이나 단백질의 작은 부분으로 그들을 즐기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감각을 압도하지 않고 충분한 자연의 단맛을 제공하십시오. 이 과일은 몸에 영양을 공급하여 신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합니다. 그들은 불편함이나 붓기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균형, 활력 및 침착함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이와 현재의 요구에 적합합니다.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할 때는 더 단단한 단계, 더 쉬운 움직임 및 더 선명한 아침과 같은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온화한 지의 말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이번까지 읽은 경우 미래, 힘 및 건강에 관심이 있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보다 탄력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향한 첫 단계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강조하겠습니다. 당신이 변화를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치유하고 향상시킬 시간이 있으며 당신은 이것만 직면하지 않습니다. 노화는 고유한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통증, 뻣뻣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천천히 발달하는 경향이 있으며 점차적으로 감소하면 몸이 미끄러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과감한 조치보다는 작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식사, 1개의 과일 및 한 번의 결정.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과일은 본질적으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화는 포기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더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인식으로 식사를 시작하고 힘, 순환 및 관절을 지원하는 음식을 선택하면 고통이 적고 유연성 증가, 차분한 아침 및 더 가벼운 단계와 같은 미묘한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두려움이나 제한이 아니라 부드러운 진보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공유하고 의견에서 어떤 작은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지 공유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공유를 통해 성장함으로 서로를 지원합시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거나 눈을 뜨면 이 비디오를 좋아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구독하십시오. 떠나기 전에 알림을 활성화하십시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된다면 오늘 입력하십시오. 유용하지 않으면 세로를 입력하십시오. 비와의 피드백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탄력적이고 조심스럽게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다리는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일이 실제로 내부에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소다보다 더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해한 과일이 종종 슈퍼푸드와 건강 필수 요소로 위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중요한 기관을 조용히 손상시킵니다. 65세 이상이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세포가 더 취약해지고 설탕 내성이 급격히 줄어들므로 이 독성 과일은 증상을 발견하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선호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일부 간과된 과일은 노화 신체를 위한 자연의학과 같은 기능입니다. 그들은 혈압을 상당히 낮추고 약화 심장을 강화하며 심지어 몇 년 동안 뇌 노화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독점적인 비디오에서 우리는 노인들이 매일 다이어트에 포함시켜야 하는 4개의 기적 과일과 모든 비용을 피해야 하는 4개의 유해한 과일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위험 목록에서 최고의 과일을 배우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랑받는 이 인기 있는 달콤한 간식은 에너지를 비밀리에 담그고 수명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아래의 귀하의 위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이 생명을 구하는 비디오를 좋아하고 더 놀라운 건강 계시를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그들이 당신에게 숨어있는 진실을 밝혀봅시다. 4번 아보카도. 그렇습니다. 아보카도는 기술적으로 과일이며 건강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로 특별한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지방에 대한 수년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영양조언 경고와는 달리 아보카도는 실제로 노인들이 식이요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유식품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가 진정으로 획기적인 것은 단일 불포화 지방, 주로 올레산의 독특한 풍부함입니다. 이 특정 지방 조성물은 아보카도가 심장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노인들에게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된 콜레스테롤 비율은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에 주목할 만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의사가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아보카도의 다른 일반적인 음식보다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의사가 밝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아보카도가 바나나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칼륨, 이 고혈압 관리에 탁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고혈압은 종종 명백한 증상 없이 65세 이상의 성인의 거의 3분의 2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아보카도의 칼륨은 나트륨 수준의 균형과 자연적으로 이완되는 혈관벽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추가 약물 없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심장 건강 외에도 눈 건강을 크게 향상시키고 노인 관련 항반 변성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강력한 항산화 카로티노이드인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놀라운 이점 중 하나는 영양 흡수를 향상시키는 능력입니다. 비타민 D, 뇌 및 칼 같은 야채에서 발견되는 많은 중요한 비타민과 산화방지제는 지방 수용성이므로 신체는 식이 지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식이 지방이 필요합니다. 야채나 조리된 녹색으로 아보카도를 섭취하면 이러한 영양소의 흡수를 최대 15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보충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대의 건강상의 이점을 찾는 사람에게 놀라운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형적 이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매일 아보카도 절반만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통 고물빵에 그것을 뿌리거나 단백질 스무디에 섞거나 숟가락과 레몬 짜기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통합하기로 선택하든 이 기적 과일은 실제로 수년간의 건강을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잠수에 대한 오랜 비밀일 수 있습니까? 목록에서 3위는 사과입니다. 이 겸손한 과일은 펙틴이라는 특별한 유형의 섬유질이 엄청나게 풍부하여 장에서 유익한 박테리아를 적극적으로 육성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건강한 잡내, 미생물 군집이 중요해져서 소화, 면역력이 향상되고 영양소의 흡수가 향상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종 감소하는 3가지 중요한 요소. 사과를 특히 유쾌하게 만드는 것은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펙틴은 소화 시스템에서 유해한 콜레스테롤에 결합하여 신체에서 제거하고 점차 위험한 LDL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과 같은 강력한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만성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데 작용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쓴맛은 자연의 단맛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놀랍도록 낮은 혈당 부하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독특한 섬유 구조는 설탕 흡수를 느리게 하여 위험한 스파이크와 충돌을 방지하여 인슐린 문제, 당뇨병을 다루는 노인들을 환피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보호 메커니즘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섬유질과 수분 함량 덕분에 자연 식욕 제어 및 체중 관리를 돕기 때문에 모빌리티와 신진대사가 느려짐에 따라 중요합니다. 슬프게도 자주 볼 수 있는 사실은 정기적인 사과 섭취가 타액 생산을 촉진하여 공동과 잇몸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순한 사과가 의사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이 겸손한 과일은
어떤 다른 비밀을 숨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석류로 넘어가면 과일을 산삼하여 심혈관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이 깊은 붉은 보물은 맹렬한 희망, 노후한 마음에 대한 생명의 희미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동맥은 필연적으로 더 단단하고 더 단단해져 활력 혈류를 제한하고 위험한 혈압을 높이고 자라면서 자주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심장의 짐을 무합니다. 석류를 매우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푸니케 라인의 풍부한 공급, 희귀한 산화 방지제가 너무 강력하여 동맥경화 저널에 발표된 주요 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동맥 산화 스트레스를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화합물은 적포도주나 녹차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최대 3배 더 큰 산화 방지제 효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잡히면 오래된 파이프를 부식하는 녹과 마찬가지로 동맥벽이 염증과 좁아집니다. 흔히 철학인은 이러한 유해한 작용제를 중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혈액 흐름을 더 매끄럽게 하고 지친 심장의 짐을 완화시킵니다. 즉, 그러한 작은 희망조차도 때때로 노화와 질병의 그림자에서 먼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석류 주스는 고혈압에 의해 잊혀진 사람들의 놀라운 21%에 의해 수축기 혈압을 임상적으로 증명한 어둡고 강력한 힘을 보유합니다. 이 불길한 돌파구는 끊임없는 약물의 흐름에 굴복하지 않고 혈압을 조절하려는 장로들에게 희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단순한 심혈관 방어를 넘어서는 영향을 미칩니다. 석류는 억압된 기억을 깨우고 마음의 그림자를 연마하는 강력한 능력을 휘두릅니다. 냉담한 우가 연구에 따르면 석류 주스를 매일 마신 노인들은 어두운 매력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언어 기억의 현저한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억 상실의 유령은 노후와의 끊임없는 행진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파괴적인 요원 중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계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포메그라나테는 치과 문제를 위해 유령이 된 사람들에게 치아를 깎을 필요 없이 그 이점을 재범하여 어두운 마법을 액체 형태로 전달합니다. 보충 형태의 농축산화 방지제조차도 비슷한 힘으로 암시되었지만 과일 전체를 소비하면 소중한 섬유질과 미량 영양소가 제공되어 불길한 무기고에 추가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속삭임을 거부하는 은폐된 비밀입니다. 매일 깊이 익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벽에 단지 반 컵의 씨앗이나 순수한 주스가 튀어나오면 이러한 변형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포메그라나테는 진정한 위험을 가리는 많은 유혹적인 과일과 달리 혈당 규모로 낮아서 노화의 불길한 그립을 서두르는 위험한 혈당 스파이크를 피합니다. 이것은 당뇨병 전 또는 제2형 당뇨병과 싸우는 장로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경계하십시오. 아들은 100% 순수한 석류 주스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혈액 희석제의 부담을 지니고 있다면 특정 약물에 얽히고 보이지 않는 위험을 공개할 수 있으므로 어두운 힘을 탐구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시간의 그림자 안에는 불길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고대 과일은 노화 몸의 부패에서 치명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소수의 장로들은 매일 불길한 힘에 참여하기 위해 감회합니까? 이 어두운 목록의 꼭대기에는 딸기가 있습니다. 이 겸손한 과일은 사실 가장 강력한 나이 드라이버이며 자연 연금술의 영역에 깊이 빠져있는 특별하고 거의 악의적인 재산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비밀은 마음에 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뇌의 조용한 소자이며 안토시아닌을 휘두르고 어두운 색조의 블루베리를 망쳐놓는 희귀식물 화합물입니다. 이 화합물은 불길한 신경보호자로서 위험한 혈액 내 장벽을 끊임없이 교차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파괴 전에 신경 조직 내에서 산화적 손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소비될 때 이 열매는 뇌 보존의 작용제로 조용히 작용합니다. 존경받는 저널의 신경과학에 대한 끔찍한 연구에 따르면 매주 2번의 블루베리를 섭취하는 장로들은 거의 2년 반 동안인지 쇠퇴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 딸기들은 그들의 진정한 힘을 가리면서 생명과 죽음 사이의 장벽을 넘어서 뇌의 부식 혼란을 중화시켜 시간의 무자비한 행진에 대한 스펙트럼 반란입니다.
그들의 영향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의 디자인이 파멸을 지시한 지 오래된 후에도 마음의 활력을 보존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이 고대 과일이 인식의 본질을 흔들므로 청소년과 부패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조용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림자에 숨어있는 훨씬 더 딥 어두운 무언가의 서물입니다. 겉보기에는 결백한 모습의 표면 아래에서 베르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서는 어두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균형과 조정에 거의 불길한 영향을 미쳤으며 치명적인 폭포를 막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들의 건강상의 이점은 더 불길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 정기적인 베리 소비는 심장의 동맥을 조작할 수 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혈압의 차가운 감소, 혈관 내 부자연스러운 유연성 및 염증 마커의 교활한 감소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많은 노인들의 삶의 마지막 잠을 지배하는 심장질환의 위협을 줄이는 계산된 변경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겸손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딸기는 혈당에 대한 불길한 습달, 섬유 및 생물 활성 화합물이 안정성이 기만적인 외관을 제공하면서 디멜리의 불균형을 불러일으킨다. 컵당 8g의 섬유는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화 시스템 기능을 확인하여 잠재적 손상을 가리는 또 다른 도구입니다. 오트밀, 요거트 또는 스무디 내에서 하루에 한 컵만으로도 활력과 취약성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에너지 수준, 정신 선명도 및 분위기에 은밀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지 못하는 것은 말린 딸기에 숨어있는 위험입니다. 이 모습 아래에 건강을 방해하는 숨겨진 설탕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의 기적의 과일을 공개함에 따라 매일 소비해야 하는 사명의 기적의 과일을 공개할 때 우리는 그림자가 드러날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4개의 과일에 숨어있는 어둠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부엌에 숨어있을 수 있는 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 포도는 무해하고 건강에 좋게 보입니다. 그들은 작고 달콤하며 상쾌하며 종종 산화방지제, 특히 붉은색 또는 검은색 품종의 풍부한 공급원으로 선전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진실은 포도가 노인들에게 상당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숨겨진 위험 중 하나는 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거의 섬유질이 없는 설탕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포도에는 과당이라고 불리는 집중된 설탕 형태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스에 의해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설탕을 섭취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불안한 사실은 한 컵의 포도가 약 23g의 설탕을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혈당 조절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노인의 경우 이는 대사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부족하면 이 설탕이 혈류에 빠르게 들어가서 혈당과 인슐린 수치의 위험한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가 더 빠른 체중 증가, 전신 염증 증가 및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비유기적 포도가 종종 살충제 잔류물로 치료되는데 이는 면역 체계가 손상되거나 민감한 소화가 손상된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 피부는 결백하고 먹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과나 배와 같은 과일의 보호 스킨에 비해 영양적 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겉보기에 결백한 외관 아래에서 포도는 숨어있는 위협을 숨기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위험한 교활한 신진, 대사암정입니다. 이 작은 클러스터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기만적인 모습에는 미묘하고 교활한 위협이 있어 건강을 조용히 풀고 활력을 배출하며 내부의 부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일 선택의 그림자를 깊이 파고들면서 말린 과일의 불길한 한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업적 가공으로 가혹한 황산염에 의해 오염되니 말린 것들은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유혹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편리하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위험은 위험한 집중, 설탕 부하에 숨어 있습니다. 건조시 물을 제거하면 이 과일을 설탕의 강력한 저수지로 변형시킵니다. 왼쪽은 순수하고 끊임없는 과단이며 노인의 연약한 대사방어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겸손한 소스에 말린 살구는 신선한 설탕만큼 많은 설탕을 포장하고
섬유질이나 물이 없거나 갈망을 진압하거나 맹공격을 늦추십시오. 이것들을 섭취하는 것은 침묵의 파괴자를 혈류에 초대하여 혈당 수치의 갑작스러운 급증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과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불길한 위협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끊임없는 폭행은 완전한 타입 2 당뇨병으로 내리거나 기존 상태를 악화시켜 건강의 어둠을 짜는 것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위험은 단순한 설탕 과다 복용을 넘어서서 그것은 내부에서 건강을 소비할 수 있는 침묵하고 삐걱거리는 붕괴이며 빛이 한번 발견되는 곳에 그린 이설탄 스파이크는 신체 전체의 전신 염증 증가에 기여하며 이는 관절염 통증을 심하게 악화시키고 인지 감소를 촉진하고 심지어 면역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상업적으로 건조된 과일에는 종종 첨가된 황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황산염은 민감한 개인에서 심각한 천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노인은 특히 호흡기, 건강의 연령 관련 변화와 노인의 천식 및 있습니다. 100명 중 약 1명은 황산염 민감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비율은 호흡기 문제가 있는 노인들 사이에서 크게 상승합니다. 건조된 과일에서 농축 설탕과 화학 방부제의 염증 효과는 관절염과 같은 염증 상태를 관리하는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이는 65세 이상의 성인의 거의 절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과일 보울에 훨씬 더 놀라운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둘째, 잘 익은 바나나. 갈색 반점을 가진 잘 익은 바나나는 많은 노인들에게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잘 익지거나 녹색 바나나는 몇 가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여 노인들에게 최악의 과일 옵션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미숙한 바나나의 주요 관심사는 저항력이 높은 전분 함량으로 잘 익은 바나나에 쉽게 소화 가능한 설탕과 달리 소장에서 소화에 저항하여 취약한 노인들에게 추가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노인들에게는 이미 나이 관련 소화장애가 있는 그림자가 있는 그립을 잡고 결정적인 효소와 부진한 내장의 급락 생산과 같은 저항성 전분의 소비는 위장 고통의 악몽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팽만감, 끊임없는 가스, 그리고 모든 식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나인, 합체적인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짜증나는 잔 증후군이나 염증성 잔 상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자주 생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숙함, 바나나를 소화하는 시련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확장됩니다. 그것은 식사 시간 동안 조용한 위협으로 숨어있는 다른 음식에서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 결핍에 이미 취약한 노인들에게 특히 끔찍한 일입니다. 더 불길한 바나나. 내에 숨어있는 수렴성 화합물은 불필요하고 수축할 수 있는 수축제가 연약한 소화관의 섬세한 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어둡고 보이지 않는 폭풍과 같은 직감을 파열시키는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양적 관점에서 미숙한 바나나는 훨씬 적은 산화방지제가 훨씬 적은 산화방지제를 더 적게 보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면은 산화방지제 고갈의 현실에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화합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증 및 세포 붕괴에 대한 빛나는 보호가 감소하여 노화 몸이 끊임없는 내부 어둠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잔인한 자연 게임에서 미숙한 바나나는 위험한 함정으로 서서 무죄로 숨겨져 있는 비월한 위협으로 고통의 힘을 불러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피하기 위해 우리의 가장 위험한 과일에 의해 제기된 놀라운 위험과 비교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몽. 우리의 위험 목록의 꼭대기에 앉아 놀랍게도 눈에 띄게 숨겨져 있는 것은 많은 건강에 민감한 노인들, 즉 그레이프 프루트를 놀라게 하는 과일입니다. 건강식품으로 명성을 얻고 체중관리에 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잠엄은 일반적인 약물에 대한 노인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위험은 프라누메린이라는 화합물을 포함하며 이는 13마사로 알려진 장에서 필수 효소의 활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효소는
대략 85개의 중요한 약물을 분해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억제될 때 약물은 혈류에서 위험한 높은 독성 수준으로 축적될 수 있으며 올바른 양이 복용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처방된 것보다 훨씬 높은 복용량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을 크게 높이고 그중 일부는 관련된 약물에 따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약물 목록은 상당히 넓고 아토르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및 심바스타틴과 같은 특정 콜레스테롤 저하, 스타틴과 같은 노인들을 위한 많은 처방약을 포함합니다. 또한 니페디피네과 같은 특정 칼슘 채널 차단제, 부피로네, 아미오다로네과 같은 항, 경구제제 및 일부 항히스타민, 제 및 면역 억제제와 같은 특정 칼슘 채널 차단제와 같은 중요한 혈압 의약품을 포함합니다. 놀랍게도 스타틴 리피터를 복용하는 동안 잠몸을 섭취하면 혈액의 약물 수준이 400% 이상 높아져 근육 고장 및 심부전과 같은 심각한 문제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한 상호작용이 대량의 잠몸을 섭취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반의 과일이나 작은 주스 한 잔도 생명을 위협하는 상호작용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빠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그림자는 섭취 후 최대 72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잠몸 소비에서 약물을 간격으로 간단히 배치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잠재력이 엄청나고 노인의 건강관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많은 약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위협을 없애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잠몸은 금지된 과일 목록의 맨 위로 올라갑니다. 즉,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완전히 피하기 위한 교활한 위험입니다. 처방약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하여 잠몽이나 주스 소비가 안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약물의 효과나 부작용을 확대할 위험이 너무 심각하기에는 너무 심각합니다. 무해한 과일처럼 보이는 것은 숨겨져 있고 치명적인 상호작용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일부 과일은 포용되어야 하는 반면 다른 과일 음식에서 즉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아보카도, 사과, 석류 및 열매와 같은 유익한 옵션은 노화 과정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정신 선명도를 연마하고 신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몸, 말린 과일, 미숙한 바나나 및 겉보기에는 무해한 포도와 같은 위험한 과일은 조용히 에너지를 배수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며 조용히 염증을 불러일으켜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측면은 이러한 효과가 얼마나 미묘하고 교활한지 너무 늦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포도나 절반의 잠몸을 섭취하면 이미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때까지 신체 내에서 일련의 유해한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인식으로 먹고 가능할 때마다 과일을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이해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이 위험한 과일을 먹었으니까. 이 비디오에서 어떤 사실이 당신을 가장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의미가 있는 과일을 먹은 후 특이한 반응을 보셨습니까? 아래 의견 섹션에서 경험과 질문을 자유롭게 공유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몸 안에서 진정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